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5월 20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면 부전동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30대 초반 남성인 이모 씨가 일면식도 없는 20대 여성을 폭행한 묻지마 범죄 사건이며 초반 미수죄만 적용됐지만 이후 피해자의 바지에 가해자의 DNA가 검출되면서 그 이상까지 한 것이 밝혀진 사건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진짜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될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2022년 5월 20일 새벽 5시 1분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면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 1층 엘리베이터에서 친구와 길거리 공연을 관람하고 귀가한 피해자가 1층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잠시 후 약 7분간 150m가량을 뒤따라온 가해 남성 이모 씨도 같은 입구에 들어서게 됩니다. 가해자는 천천히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피해자의 뒤로 접근해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있는 힘껏 피해자의 머리에다가 돌려차기를 해버립니다. 덜덜. 이에 멈추지 않고 쓰러진 피해자에게 사회가량 발로 머리를 폭행했고 기절하자 한 차례 더 발로 머리를 내려 찍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를 어깨에 둘러매고 유일하게 CCTV가 없는 사각지대로 갔고 약 8분이 흐른 뒤 도주를 해버리는데요.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16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두개 뇌출혈뿐만 아니라 두피가 열린 상처, 뇌손상, 영구마비가 우려되는 우측 발목의 폐용 상태 등의 피해를 입었고 여기에 해리성 기억상실 장애까지 얻어 사건 발생 후 이번까지 2-3일간의 기억이 없다고 합니다. 병원 치료 한 달 후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었지만 기억력과 집중력 감퇴의 후유증으로 치약과 샴푸를 헷갈리는 등 디자이너 업무를 할 수 없게 되었고 트라우마로 인해 수면제를 복용하지 않으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하며 재판 중에 체중이 10kg가 빠졌는데 이를 보면 피해자가 스트레스와 후유증이 얼마나 심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가해자는 도주 후 여자친구의 집에 숨어 있다가 결국 사건 발생 3일 만인 2022년 5월 25일 부산 사상구의 한 모텔에서 붙잡혔는데 검거 당시 가해자의 휴대폰에는 자신이 한 짓들에 대한 단어를 여러 가지로 검색한 흔적도 있었으며 전과 18범에 지른 죄가 크기에 많이 쫄려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오랜만에 오태식이 형 보고 싶네요. 가해자 이모 씨는 1992년생으로 경호업체 직원이었고 이미 형사 입건 횟수가 18번인 즉 전과 18범이었습니다. 기록에는 2007년 3월 며칠 사이로 각각 다른 경찰서의 다른 사건으로 붙잡혔던 이력이 있었고 성인이 되기 전이었던 2007년의 각종 사건들로 6차례 소년원에 입소 18살 때는 한 달간 퍽치기 및 폭행 등 30회의 사건을 저지른 기록이 있었음 덜덜. 그리고 2014년 부산 강도상해죄로 6년, 2020년 대구 공동주거 침입으로 2년을 복역한 후 출소했던 전과 18범다운 셀 수 없는 이력이 열거한 것보다 많습니다. 가해자인 이모 씨가 주장한 범행 동기는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가 시비를 거는 것 같아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자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는데 어이 범죄자 말장난이고 너무 심한 거 아니요? 거기다가 판사의 판결과 검사의 기소가 잘못됐다는 듯이 3년형을 주장하는 데다가 사과도 하지 않았고 출소 후 피해자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다는 증언이 나옴과 더불어 지병으로 인한 투약을 이유로 불출석한 것과 반대로 몸을 불리고 운동을 했다는 증언 등이 확인되어 자기 무덤을 팠음. 범행을 당시 CCTV 사각지대에 있던 시간은 8분인데 이동안의 행적은 알 수 없지만 사건 당시 최초 발견자인 입주민과 피해자, 언니의 증언에 의하면 발견 당시 상의가 올라가 복부는 물론 바지 버튼과 지퍼가 열려있고 벨트가 풀려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속옷은 바지 안 오른쪽 종아리에 걸쳐져 있었다고 하네요. 이러한 점을 비추어 볼 때 그 이상의 짓도 의심되었지만 당시 사건에서 이러한 정황이 뒤늦게 드러났는데 그 이유는 일반적인 부위가 아닌 항문 쪽이었기 때문에 초동 수사에서 놓친 것으로 확인되었고 더불어 바지 엉덩이 뒷면에서 가해자의 DNA가 발견되었으나 이 DNA가 정액인지 타액인지 그리고 바지의 겉감인지 안감인지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 법원에서 직접 정황으로 판단받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가해자는 해당 잘못에 대해 결백을 완강히 주장했고 피해자는 당시 의식을 잃은 상태였기 때문에 해당 정황을 사건 한 달이 지난 상태에서 인지하게 되어버렸고 경찰의 미흡한 수사로 인해 DNA로 정확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게 돼버리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가해자는 미수죄만 적용돼 징역 12년이었지만 최종적으로 징역 35년을 구형받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제1심에서 피해자 측 변호인이 피해자의 벨트가 열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해자가 그 이상을 계획하지 않는 이상 벨트를 풀고 바지와 속옷을 내리기 어렵다고 주장하였음. 이는 사실로 밝혀졌고
2심에서 검찰이 주요 죄목을 변경하여 기소했고 항소심에서 35년형을 선고받은 이 사건에서 공범이 존재하는데 그건 바로 가해자 이모 씨의 여자친구였는데 공범으로 처벌받게 된 이유는 경찰이 찾아갔었을 때 여자친구는 이미 헤어진 사람이라며 극구 부인했지만 후에 숨겨준 사실이 발각돼 공범으로 함께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공범은 범인은 핵죄로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 여담으로 이래서 남자든 여자든 사귈 때 사람을 잘 보고 사귀어야 한다는 말이 틀린 게 없네요. 덜덜. 범죄심리학자인 박지선 교수는 가해자 이모 씨에 대해 들통날 수 있는 거짓말을 상습적으로 하고 각종 범죄를 저지른 후 출소하자마자 곧바로 범죄를 저지른 기록을 보아 만성적 범죄자라고 지적했고, 이러한 성향의 범죄자는 사회와의 오랜 격리가 필요한데 실제로는 그러지 않았다면서 반사회적 위험성 또한 언급했습니다. 실제로 가해자 이모 씨의 성인 범죄 재범 위험성은 30점 만점에 23점, 그리고 반사회적 범죄 재범 위험성 검사는 40점 만점에 27점으로 상당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음. 특히 가해자의 전 여자친구와 지인들 그리고 교도소 동기 등 주변 인물들은 가해자 이모 씨의 위험성에 대해 언급했는데, 전 여자친구의 경우 가해자 이모 씨가 수감 중에 편지로 피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집 주소를 알고 있다며 출소 후 보복하겠다는 편지를 받았다고 증언했고, 그의 교도소 동기도 출소 후 보복해야 할 여자가 있다며 그때 때린 것에 배로 때려주겠달라고 자랑하듯이 말하면서 구치소 안에서 피해자의 오피스텔 주소와 이름을 계속 말하면서 외우고 있었던 것으로 제보했는데, 이에 대해 가해자 이모 씨는 해당 교도소 동기가 BJ여서 어그로를 끈 것이라고 반박함. 전과 18범의 말이라서 믿음이 하나도 안 가네요. 2023년 6월 3일 유튜버 카라큘라 탐정사무소에서 부산 돌려차기남이라는 제목으로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했는데, 해당 영상에는 가해자의 얼굴 사진과 실명 및 나이, 출신지, 상세정과 기록 등이 적혀 있었으며, 카라큘라 탐정사무소의 입장은 사적 제재가 아니냐는 비난과 가해자의 출소 후 보복 가능성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러한 중증 범죄자를 계속 제약 없이 활동하도록 놔두는 것이 사회를 위해서도 옳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기에 공개하게 되었다라고 계기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신고로 인해 유튜브에서는 개인정보 침해로 해당 영상의 수익을 정지시켜버렸는데, 신고한 그분들 혹시 전과자세요? 해당 영상은 엄청 빠르게 퍼졌고 업로드한 지 3일 만에 500만 조회수를 돌파함은 물론 공중파 뉴스에서도 신상 폭로된 부산 돌려차기남이라는 제목으로 해당 사건을 언급함. 덜덜. 카라큘라 탐정사무소의 결단력과 국민들에게 빠르게 퍼지게 하는 유튜브의 선한 영향력 폼 미쳤다에. 마지막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가해자가 신상 공개된 것이 개인정보 침해고 억울하면 처음부터 죄를 짓지 말던가, 무방비인 사람을 힘껏 돌려차고 쓰러진 피해자를 계속 때렸다는 것은 아주 큰 범죄이기에 최근 정유정 사건처럼 과감하게 신상을 공개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상이며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